연봉이 얼마야? 한 4억 정도 되는 거죠. 4억 800, 월급이 3,400만 원. 와. 그래서 제가 반포자이 아파트를 봤었거든요. 제가 이제 빌딩 살 때도 마찬가지로 직접 가서 느껴봐야 되거든요. 한 5시, 6시 되니까 애들이 너무 신나게 뛰어노는 거예요. 뭐 인테리어 같은 데 찾아보면 초딩들의 꿈의 아파트. 초딩들 키우기엔 너무 좋은 그런 아파트인 거예요. 단지 안에 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 안에 키만 갖고 있으면 뭐 음료수도 사 먹을 수 있고 수영장도 갈 수 있고 사우나도 갈 수 있고. 커뮤니티 센터 그때 당시 좀 대중화되지 않았죠? 그쵸. 제가 형님이랑 같이 뭐 타워팰리스 가면 거기도 키를 갖고 있어야지 들어가는 거고 2층에서 커피를 마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선망하던 그런 센터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끝나고 나면은 거기서 점심을 먹을 수 있고 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놀이방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문에 나왔던 게 카약 타고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카약장이 있어요. 카약이요? 그쵸. 조그마긴 한데 애들이 뭐 그런 데 놀고 있어요. 그쵸. 네. 지금은 이제 카약은 없어지고 관리비가 비싸겠는데? 관리비가 주변에 비해서 싸요. 타워팰리스가 200 얼마 하지 않았나? 300인가? 타워팰리스는 아파트가 아니라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환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냉난방을 이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비용이 좀 비싼 거고 평균적인 아파트에 비해서 관리비는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거기보다 좀 더 좋은 아파트가 레미안 퍼스티지라고 옆에 있는데 거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구경 가려고 한번 봤더니 지상에 차가 다니는 거예요. 조경 같은 것도 잘 꾸며놓고 커뮤니티 센터도 있고 다 있는데 차가 다니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단독주택에 살 때 애들이랑 그런 부분이 신경 쓰이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계약을 못 하는 거고 그리고 평수가 35평을 제가 매입을 했는데 지금 애가 셋이고 와이프랑 저랑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본가에 살고 계시니까 어머니도 같이 있으려면 방이 한 4개? 5개 정도 돼야겠다 싶으니까 점점 반포에서 다시 멀어지는 거예요. 뭐 리치 쪽으로 가더라도 그 당시에 한 40 몇 평짜리 살 수 있고 도곡동 렉스도 40 몇 평짜리 그 당시 그 금액으로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방배동으로 가거나 숙동으로 가거나 더 멀어져야지 이제 방이 4개, 5개짜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거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원래 35평짜리 살려고 했으니. 근데 아까 그 개포 주공이랑 뭐 얘기할 때 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12평? 거기는 제가 살려고 했던 건 아니죠. 어차피 재건축 후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고 그 당시에는 개포주공 아파트가 집주인 비율이 한 20%밖에 안 돼서 10%에서 20%. 그러니까 나머지 한 8, 90%는 이제 임차인인 거죠. 왜냐면은 가격은 비싼데 그에 비해서 보증 월세는 싸니까 임차인들이 많았던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음마였어요. 세 번째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쪽. 입주민 비율이 음마 같은 경우 그 당시에 한 4, 50%.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한 7, 80%이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음마도 그렇고 개포도 그렇고 진짜 늦게 됐어. 음마는 되기가 아직 뭐 되긴 되겠지만 좀 걸리지 않겠어요?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개포중앙 아파트는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12평에서 못 살죠. 만약에 거길 샀으면 내년 정도에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겠죠. 대방동 살다가. 근데 대방동에서 옮긴 이유 중 하나가 저희 집이 그 노량진 뉴타운에 속해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또 이주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를 그 당시에 골랐던 거고. 대방동도 지금은 되게 좋은데, 그치? 그렇죠. 저희 지금 지구가 노량진 8구역인데요. 지금 이주가 거의 다 끝나고 있어요. 한 10% 정도 남았는데 끝나고 나면 나중에 이제 뭐 새 아파트로 이제 거듭나겠죠. 아까 얘기했던 거 레미안 보러 갈 때 지상에 차가 다니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자이로 고르자라고 해서 매입을 하게 된 거죠. 뭐 그 중간에 저번에 출연했던 오동엽 대표가 사니? 같이 사러 가자라고 해서 같이 보러 가자. 그때 또 알았었어요? 입사 동기예요. 오동엽 대표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분도 이제 노량동에 집이 하나 있었고 저도 이제 노량진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 이제 봤던 거고 오동엽 대표도 생각이 많았어요. 대치동 갈지 압구정 갈지. 근데 제가 이제 반포 본다고 하니까 반포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같이 못 간 거죠. 잠깐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내가 집이 하나 있어. 최초 구입이야. 근데 최초 구입을 내가 그 몇 년 뒤에 양도를 했어요. 그럼 양도 차익이 있잖아요. 양도세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9억 이하는 없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살고 아직 팔지도 않은 상태예요. 근데 추가로 매입을 하게 되면 2개가 된 상태에서 하나를 팔게 되면 그게 양도세를 면제받지 못하지 않나요? 이것도 세금 정책이 좀 많이 바뀌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일실적 1가구 2주택이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2년 이내에 한 채를 매각하게 되면은 2주택이 된 게 아니라 1주택으로 되는 거죠. 그게 있었구나. 그래서 노량진의
아파트는 1년 후에 매각을 하게 됐고요. 2년 안에 못 팔면 안 되는 거네. 아, 그렇죠. 그러면 2주택이 되는 거죠. 지금 약간 그렇게 물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예. 샀는데 예. 떨어져. 막 떨어져. 팔지도 못하고 팔동동동. 근데 그거를 이제 세금하고 한번 계산을 해본 다음에 내가 좀 더 내려서 파는 게 이익인지 안 파는 게 이익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죠. 근데 뭐 양도세라고 하는 건 내가 이득을 봤을 때. 그러니까 취득하고 나서 양도하는 금액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물리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내가 많이 내냐 적게 내냐 그 차이인 거지. 많이 내면 그만큼 몰랐다는 소리? 근데 이제 합법적으로 2주택이라고 불법적인 건 아닌데 적게 낼 만큼 적게 내는 게 또 나라에서 절세하라고 나오는 표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절세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아,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거죠. 절세만 하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있잖아요. 아니 그 우리가 제일 듣고 싶은 게 그때 그래서 얼마에 샀는데 지금 최고가가 얼마 찍었는지. 솔직히 최고가 찍은 건 중요한 건 아닌데.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팔아요? 아니, 제가 살려고 매입을 한 거고 제가 14억 5천 주고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전세가 11억 5천이었어요. 그럼 제 돈이 3억 정도 들어간 거예요. 3억 주고 갭 투자를 한 거죠. 왜냐면 제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매입을 한 건데 제가 그 당시에 돈이 안 됐으니까 3억 주고 매입을 하고 시동세가 한 5천 정도 듣고 뭐 총 들어간 비용은 한 3억 5천이지만 보통 이제 시동 생각 안 하고 그냥 3억만 넣었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전세 금액이 11억 5천이고 제가 3억을 넣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집은 더 많잖아요. 제가 그 집을 못 보고 안 보고 샀어요. 아까 전에 이 반포자기 아파트에 뭐 다른 동 봤다라고 하는 건 제가 살고 있는 데 말고 다른 빈대를 봤었어요. 어차피 제가 들어가면 인테리어를 좀 할 텐데 라고 생각해갖고 안 보고 매입을 한 거죠. 임차인이 또 안 보여준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임차인이 또 한 두세 달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이 또 원래 그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하우스포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 안 사고 그냥 한 거죠. 그러면은 일단 14억 5천에 샀는데 작년에 최고가로 찍은 건 39억. 24억 5천이 그때 팔았으면은 차액이네? 24억 5천이긴 한데 최근에 또 거래된 거는 보면은 한 30억 왔다 갔다 해서 거래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최고가를 좋아하니까 지금 몇 년 갖고 있었죠? 지금 7년 갖고 있었죠. 작년은 이제 6년째고 6년, 그럼 6년으로 계산하자. 6년을 갖고 연봉이 얼마야? 한 4억 정도 되는 거죠. 4억 800. 월급이 3,400만 원. 와. 그러니까 제가 이 아파트를 사고 나서 2016년도에 사서 2017년 되니까 이제 팔려고 전화들 많이 오더라고요. 한 1억 정도 업해서 이제 저한테 팔라고 뭐 15억, 16억에 팔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17년, 18년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잖아요. 촬영하기 싫으네. 네, 아파트는 이런 매력이 있네요. 근데 또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빌딩은 그렇지 않잖아요? 빌딩은 꾸준히 상승하긴 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내려간 추세였긴 했는데 급매물 몇 개 빼고는 또 내려가는 폭이 크지 않잖아요, 강남 빌딩은. 그렇죠. 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때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 아파트가 올라가서 돈 버는 게 더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맞나? 든든함, 게 보험이죠, 보험. 그렇죠. 이유가 있었어, 이유가. 유튜브를 안 한 이유.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머무르는 게 낫나 아니면 또 조금 더 새로운 세상을 봐야 되나라고 했을 때 이제 미디어 세상이니까. 그렇죠. 애들도 많이 커가고 뭐 맡겨만 주시면 열심히 하죠. 이미 자신감이 충만해. 약간 이런 진짜 매도자와 매수자의 그 접점을 정말 잘 아시고 해결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빌딩 셀러리. 뭐 빌딩 전문이지만 빌딩도 부동산이고 아파트도 부동산이기 때문에 빌딩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관심을 탑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매수자분도 많이 만나고 매도자분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네 사는 곳이 어딘가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동작구 대방동, 뭐 노량진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어차피 그분들 상대하려면 근처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반포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정부 정책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실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죠, 금액이. 그건 이제 다음 편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 이어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